오늘의 기후. 오늘은 우리가 사는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게 만들자고 고민하고 계시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열흘 남았죠. 경기도 마을 주간을 앞두고 특히 바쁘십니다. 곽현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 정책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광역에서 마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곽현지라고 하고요. 네. 평소에는 정책이나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데 요새는 2024 경기마을 주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곽현지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 공동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이영재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부터 벌써 4년 됐네요. 경기도 마을 공동체와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이 만드는 성과를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더가능연구소의 이영재 연구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분,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지속 가능성 지표와 연결시켜서 SDG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계십니다. 연인선 용인시 마을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원래는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네. 우리 사회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10년째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 마을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시 마을 네트워크, 용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그리고 용인 마을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계속해서 마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 활동가 연인선입니다. 네, 연인선 용인시 마을 활동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 세 분 모시고 오늘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퀴즈 정답부터 알아봐야죠. 며칠 전에 인터넷에 한 주민이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계절에 따라서 리모델링되고 폐기되는데 이걸 버리지 말고 지역 내에 필요한 마을 정원에 무료로 나눔을 하자. 그러면 마을 곳곳의 식물 다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에 수십 개의 공감과 댓글이 달리면서 토론이 시작됐고 이렇게 우리 동네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서 제안과 토론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요. 어떤 사이트일까요? 1번 넷플릭스, 2번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어떤 분이 정답을 발표해 주실까요? 팀장님?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벌써 DJ님께서 충분히 힌트를 주셔서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답은 2번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입니다. 네, 저희가 모든 사람 전원 100점이 목표인 퀴즈여서 최대한 힌트를 드립니다. 도미니가 저는 이걸 딱 보고 도미노 게임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혹시 경기 도민의 도미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도미니 하니까 이탈리아어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보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하세요. 8186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버려지는 꽃화분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네요. 그러셨고요. 8996님도 새싹 문자 주셨어요. 맞아요. 정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꽃 종류를 나눔해서 재활용한다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셨고요. 3616님, 3505님 다들 많이들 정답 한 분도 오답 없이 여러분들이 2번 보내주셨습니다. 6580님 차가 엄청 막히는데 방송 들으면서 가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한종혜님은 처음 들어보는 정보라고요. 잘 듣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네,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는 저희도 간단하게 도미니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도미니. 네. 말 그대로 도민,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책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시고요. 네.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게 하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리면 이 정책 플랫폼에서 현실화하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가입하려면은 일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서 네. 마을 정책 플랫폼 도미니 검색해서 들어가서 네. 회원 가입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네, 건가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밝히고 써야 되나요? 네, 아니, 밝히고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셔도 써도 되는데요. 되고. 누구나 마을 개선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주민 공감 단계를 거쳐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그것들이 관련된 정책 관계자들 저희가 이제 모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공론장을 계속 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사이트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런 거를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도와주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 저희가 도우미들이 계세요. 그 도민이 있기 때문에 도민이 언즈라고 하는 되게 이름이 귀엽네요. 네. 도미니언즈. 가지신 분들인데 네. 31개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네. 네. 시군에서 이제 선정된 마을 베테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누구나 이 과정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연인선 활동가님도 도미니언즈신 건가요? 아, 저는 아닙니다. 아, 네. 그럼 지역에 다른 분들이 도미니언즈로 네네. 계시나요? 네네. 아, 그렇구나.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정책 제안 누가 한 사람 했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좀 주변에서 다른 회원들이 도미니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공감, 댓글 쭉 달리면은 기준이 있겠네요. 몇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채택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그런 거는 없는데 대부분은 저희 30명, 50명 이상 정도 아. 댓글이 달리거나 좋아요를 누리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아. 또 이제 이런 사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 이제 공론화 작업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도미니언즈님들이 매달 회의를 열으세요. 그래서 이 제안이 이제 과연 마을을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론화 과정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30명으로 딱 선을 정해서 29명까지 동의하면 안 되는 거고 31명이 동의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럼 혹시 이 사례를 통해서 이거 참 재밌는 아이디어가 실현됐다 하는 게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실현된 사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원래 경기도에는 검정고시장이 수원하고 의정부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1,300만이 넘고 네. 31개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고사장이 2시군밖에 없어서 매우 이제 불편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도민위에 이런 개선 아이디어가 올라와서 저희가 정책 공론화를 끝에 수원, 의정부, 고양, 용인 이렇게 4개 시군으로 확대된 최근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저희 시골길을 가보면은 이제 도로 보도 환경이 좀 나쁘잖아요. 맞아요. 차 위주로 도로가 맞아요. 설계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 같이 이제 공론화를 끝에서 양평군에서 국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보험을 이제 들게 해주는 군민 안전보험. 네. 그런 성과도 최근에는 이뤄낸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맞아요. 그 길을 걷다가 중간에 끝나요. 저도 신도시에 이사 가서 한번 처음에 살았을 때 보도가 가다가 중간에 끊겨버리고 차만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은 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끊긴 길들도 있고 했는데 양평군에서 국민안전보험 그러면 이제 보행이나 뭐 농기구를 끌고 어딘가를 움직이시거나 할 때 어쨌든 그 이동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인가요? 예, 일종의 그런 물론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이제 대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보험을 이제 국민들한테 들어줬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행 환경을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민 스스로가 이제 느끼게 되고 그 안전은 지역사회가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 의식을 도민위를 통해서
형성했다는 것에 전 더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군에서도 사람들이 보행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볼 거고 이어지도록. 그 아까 소개할 때 곽현지 팀장님께서 정책 담당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열흘이 남았다고요. 경기도 마을 주간 행사가 이게 어떤 행사일까요? 네. 경기마을 주간은 이제 올해 3번째로 네. 개최하는 경기마을 공동체의 큰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면적도 크고 크죠. 예, 인구도 제일 많고 가장 많은 읍면동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모두 모여서 서로의 활동도 알고 교류도 하고 또 전국에 경기 공동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홍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네. 뭐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리는 즐거운 파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나 가도 됩니까? 아무나 오셔도 아니, 됩니다. 저도 가도 되나요? 네, 마을은 누구나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파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하셨던 분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만든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마을 노래 수상한 마을. 요 얘기 듣고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여러분 인터뷰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마을 주간이라고요. 아까 곽현지 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은 어떨까 하는데요. 이 경기도 마을 경기 마을 주간이라는 게 언제 있는 어떤 행사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6월 27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네. 주 27일부터 토요일 29일까지 3일간 안양시 김중옥 박물관과 예술 문화공원 그리고 호계체육관에서 펼쳐지는 경기 마을 공동체의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 김중업 박물관에서도 7, 8, 9, 3일 동안 계속하고 호계체육관에서도 7, 8, 9, 3일 동안 그렇게 계속하는. 했으면 좋겠지만 네. 저희가 압축적으로 예.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이틀은 안양 김중학 박물관에서 수상한 마을 컨퍼런스 33개 세션이 돌아가고요. 예. 29일 하루는 호계체육관에서 명랑운동회 체육대회가 벌어집니다. 체육대회요. 네. 맞아요. 옛날에 운동회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같이 노는 행사였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운동회를 그렇게 되겠네요. 김중업 박물관을 광명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이 황종대 센터장님이 저희 기후 건축학을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여기를 꼭 가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꼭 한번 보라고. 근데 여러분 6월 27일, 28일 안양시 김중업 박물관에 가시면은 경기 마을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9일에 호계체육관에서 운동회를 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품도 당연히 많고. 네, 상품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마을 주간 검색하고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다음 우리 궁금한 걸 여쭤보자면 이영재 더가능연구소의 수석연구원님 그 마을 공동체 성과 지표라는 걸 주민들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마을 공동체 성과 지표가 뭔지 이걸 만들어서 많이들 누가 기뻐할까? 이거 이 평가를 활동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공무원분들도 부담일 텐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이 마을 공동체 성과 지표가? 네, 이거는 일종의 성적표긴 한데요. 네. 뭐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고득점자를 추려내는 이런 마이너스형 성적표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뭐 가령 기후 위기나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위기들, 극복해야 네. 될 위기들과 관련해서 이걸 극복해내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성과들을 모으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성적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2021년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성과 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마을 활동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의 분들이 네. 거의 공통적으로 80%에서 90%는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아하, 왜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네. 이게 잘못 왜곡 보도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되게 세금 상하게 쓴다. 합니다. 예. 돈 그렇구나. 먹는 하마다 네, 뭐 네. 이만큼 세금을 줬는데 성과가 뭐냐. 근데 이거를 기업체 성과 평가를 하듯이 아니면 행정의 성과 평가를 하듯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마을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제대로 공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마을의 성과들을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제 명쾌하게 이해가 됐는데 저는 사실 성과지표를 만들면 이게 막 평가받고 이러는 건데 이거 좋아하실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무슨 활동을 그동안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예. 이게 그러면은 일종의 나침반일 텐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거를 또 주민들하고 함께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과 지표는 3개 지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3가지요? 네, 하나는 이제 공동체 지표,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주민 자원 지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공동체 지표 안에는 이제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네트워크의 변화가 이제 확인이 되고요. 지속 가능 발전 지표는 이제 SDGs 17개 목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인지도가 확산됐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주민 자원 지표는 행정의 지원금과 별개로 마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얼마나 결합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처음에 저희가 책상머리에서 연구진들이 설문이나 뭐 문항을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수차례 이제 설명회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항 하나하나가 주민들과 같이 만든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성적표가 무슨 뜻인지 점점 명쾌해지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표 몇 개를 놓고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아까 30명까지 동의하면은 정책 채택을 해주고 29명이면 안 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뭘 그동안 공부했는지를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게 항목들을 의논해서 만든 거네요. 어떤 걸 이뤄냈는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성과지표 개발하시면서 저희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 에피소드는 없었을까요? 에피소드는 많았죠. 네. 이제 처음 저희가 성과지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평균 이하를 잘라내기 위한 건가? 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셨고요. 나를 평가하나? 이런 네. 생각 불편한. 그래서 괜히 마을 활동이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좀 하셨고요. 네. 이제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회를 했을 때 와서 막 항의도 하셨어요. 우리 그때가 농번기였는데 네. 경기도는 특히 농번기에는 굉장히 바쁘세요. 마을 활동가분들이. 농번기에 모아놓고 뭐 연구하는데 지금 우리를 도구로 쓰냐 뭐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해주셨었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네. 그분이 마을 활동에 제일 적극적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현장에서 주민 자원 지표를 조사할 때 처음에 연락을 드리면 네. 2시간에서 3시간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좀 꺼려하세요. 그리고 썼던 비용이나 이런 거를 꼬치꼬치 여쭙게 된다고 하면 네. 근데 막상 가서 행정의 지원금 외에 들어간 마을의 자원들, 그러니까 내가 무상으로 했던 강의, 이웃집에 찾아갔던 것들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측정을 하면 끝날 때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이게 어떤 일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아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동안 어디로 사라져버렸던 것 같은 내 노력이 되살아서 오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어떤 활동가분들은 막 울기도 하시고 되게 감격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일 시군 어떤 마을 공동체를 가도 네. 마을 성과 측정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대충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보이지 않게 노력한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지표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약간 좀 잘 몰라서 이런 마을 활동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겠지? 그걸로 지역 활동가들이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 자기 돈을 쓰거나 자기 재능, 자기 봉사로 했던 활동들을 이 성과 지표 안에 담아서 이걸 했다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소중한 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갑자기 급격한 회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 지표를 누가 좋아할까 그랬는데 근데 곽현지 팀장님하고 연인선 선생님 보실 때는 이 성과 지표 개발이 어떠셨나요? 저도 그 마을 활동가 입장에서 생각해도 마을 활동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건 정말 시급하고 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의 공익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으면 사실은 사회적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도 사실은 받을 수 없게 돼서 결국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속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단위의 움직임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 정말 사회적 자산이 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동력이 되는지 그래서 꼭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경기도와 더가능연구소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실은 마을 활동가들은 열심히 활동을 할 뿐이지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모델이 딱 생기면 전국으로 전파되기에도 훨씬 쉽겠네요. 그럼요. 이게. 아, 그렇네요. 예, 팀장님은 뭐 네, 덧붙이자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연인선 센터장님이 저희 목표가 새롭게 있는데 이 지표가 이제 저희 같은 직원이나 이런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저희 박사님 같은 연구진들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을 활동가가 스스로 본인들이 측정을 하고 적용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표를 지금 더 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내년쯤 되면 스스로 이제 마을 활동을 측정하고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채점을 스스로 해서 그렇습니다. 발표하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꼭 마을 활동만이 아니라 이런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게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성적표라는 게 앞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 크게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 기다리셨던 연인선 선생님 보드 게임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보드 게임을 어떻게? 마을 활동가들은 대체로 말 그대로 이제 활동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별로 이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좋은 일이라면 그냥 뛰어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 활동가들의 맹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마을 활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간과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라 가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지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릴 수 있어야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활동이 확산될 수도 있는 거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꼭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꺼내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사실 마을 활동가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로 하지 않고 그 게임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게임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 이제 교육도 많잖아요. 네네. 마을 활동가 교육도 있고 뭐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은데 거의 다 이제 포스트잇을 쓰거나 이제 말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재미 없어졌죠. 그래서 좀 참신하고 다양한 도구 개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용인 마을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과 교육 보드게임 협동조합이 각각 콘텐츠와 기술을 제공해서 함께 이 카드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여러분 보드게임 카드가 이렇게 몇 개 나왔는데요. 마음 돌봄, 주민 식생활 교육, 공유 냉장고, 로컬 푸드 이용, 텃밭 가꾸기 이렇게 보드게임 그림도 되게 예쁘게 그려졌어요. 타로 카드처럼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4명이서 이 게임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카드 게임의 제목은 이제 마을 SDGs입니다. 그 SDGs는 아까 이영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유엔이 제시한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죠. 네.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인 불균형, 뭐 식량, 기후, 사회, 환경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도 그렇고 세계 시민들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이것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객관적인 그 마을 활동 가치 인식 확산에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 SDG의 그 기준에 얼만큼 우리가 맞게 네네. 활동하고 있는지 네. 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 언급하셨지만 작년에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그 더가능연구소에서 성과지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 꼭지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관시키는 그런 분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연구가 이 카드 게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지금 막 제작 중이어서 제가 오늘 실물은 가지고 나오지 네네. 못했는데요. 핵심은 게임을 하면서 마을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시키면서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상기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해당하는 마을 활동들의 예들을 각각 하나씩 카드에 담았습니다. 네. 총 40장의 마을 활동 카드가 있으니까 목표당 2-3개의 활동을 선정해서 만든 셈입니다. 네. 게임은 2명도 할 수 있고 5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이제 자세한 게임 규칙은 이제 설명서에도 나올 거고 조만간 안내 영상도 나올 겁니다. 아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마을에 필요한 활동은 또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활동은 또 나에게 보람을 많이 주었던 마을 활동은 요 3개의 질문에 또 하나 자유롭게 자기가 덧붙이고 싶은 질문을 해서. 하나 더해서 네. 이 중에 하나의 문제를 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활동과 그거를 맞추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문제 낸 사람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논의해서 같이 알아맞추는 다른 사람들이 논의해서 알아맞추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지금 말씀 들으면서 화면에 그래서 우리 마을의 첫 번째 지속 가능 발전 활동,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 활동 이렇게 해서 지금 카드 질문이 던져지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고르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서로 다르게. 예, 예.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약간 카드를 그냥 빙자해서 대화를 하는 게임이구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왜 타로 보러 가면은 네네. 그림 놓고 그 살아온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아.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도 아니에요. 불구하고. 이게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림은 누가 그리셨나요? 그림은 이 교육
보드게임 협동조합에서 네. 그 일러스트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 성과 지표할 때 그분의 활동으로 들어가겠네요. 이 그림 그린 것 이런 게. 그래야죠. 아, 예. 아, 이게 정말 보드게임 이거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제목만 살짝 바꿔서 이게 그 사실은 연인선 선생님께 제가 여쭈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충분히 못 여쭤보겠는데 왜 이 마을 활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 게임 안에 있는 질문들을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카드를 저하고 둘이서 하는 거죠. 여쭤보면 네,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시간이 지금 세 분께 돌아가면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연인선 선생님이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혹시 또 아까 못다한 얘기 있으면 마무리해서 마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왜 마을 활동을 시작했는지 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미래는 사실은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예측하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게 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서로 존중받고 인정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함께 좀 더 잘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 마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책적으로 이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먹어봐야 맛도 알듯이 또 해봐야지 어떤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서 이 마을 활동에 한번 발을 좀 담가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오늘 저한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이영재 연구원님. 네. 하딘 같은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서 뭐 공공재해일 수도 있고 공유재해일 수도 있고요. 서서히 사라져서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전망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있는 공유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네. 없던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공동체 마을 주변을 위해서 좀 보람된 일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없던 공유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확 생기는데요. 마지막으로 곽현지 팀장님께서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인선 활동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카드 게임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도미니 사이트에 그런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사소하지만 소박하지만 우리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들을 현실화할 수 있고요. 저희 도미니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SDG 카드가 저희 경기마을주간에서 최초로 오픈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연인선 네. 활동가님이 직접 나오셔서 같이 게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두 함께 경기마을주간에 참여하셔서 다 같이 이 의미를 널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경기마을 주간에서 보드게임이 이제 딱 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첫 게임을 하는 거군요. 네, 오늘 세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곽현지 경기도마을 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장님, 이영재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님, 연인선 용인시 마을활동가님이셨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또 역할이 크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